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 안착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견조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5% 정도 올라가면서 81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열어서 종목의 흐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파란불 켜져 있고요. 한미반도체, LG이노텍, 디스플레이 등등도 파란불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고개를 들고 있죠. LG화학은 2%, 3% 넘게,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룹주 등등의 종목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일단 상승불 켜고 있고요. 자동차 쪽도 오늘 괜찮아 보이는데 현대모비스가 1% 이상 올라갑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브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 또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강했던 조선, 운송 이쪽은 약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 개장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쪽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될 텐데 그중에서도 CS 윈드입니다. 이 종목을 11월 9일에 얘기 주셔서 지금 시가 기준으로도 최고가 기준으로도 14%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 얘기 드릴 때마다 해상풍력 쪽 얘기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영국의 에너지 기업에서 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쪽에 1조 5천억 정도를 좀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풍력주가 한 번 더 좋은 모멘텀 받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 많이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 근데 나쁜 소식이 들려온 것도 영국이잖아요. 네. 올스테드 쪽에서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복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 정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 수주 금액도 중요하지만 과연 수익성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받는 그 보조금과 관련된 기대감이 꽤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주가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꽤 높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무너진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 쪽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신규 매수를 이 구간에서 해도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해외 종목군들의 움직임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리의 흐름이죠. 5%대에서 4.4 이하까지 급속도로 내려온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 레벨에서는 멈추는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그 두 가지 변수가 나한테 계속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여전히 SK오션플랜트와 CS윈드 두 종목 모두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두 종목 중에 우열을 가리자면 저는 SK오션플랜트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상풍력 쪽에서 좀 강점이 있는 SK오션플랜트 얘기 주셨고요. CS윈드도 괜찮긴 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워낙에 지금 기대와 악재가 함께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비중 조절의 움직임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동종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금리까지 추세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주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 얘기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선별 수주나 선가 강세를 통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주나 해운주, 조선기자재 다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선주는 좀 쉬어가고 있고 기자재 일부가 상승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자재 쪽이 상승세를 좀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기자재보다는 지금 조선주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다 같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선주가 먼저 방향성을 잡아줘야 다른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자재에서 어차피 지금 신조선가를 이끌고 있는 게 여전히 LNG, LPG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행제 관련 종목군들의 민감도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오션보다는 저는 여전히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마진율이다. 지금 뭐 1%대밖에 안 되는 그런 영업 마진율이 적어도 뭐 내년에 3%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단초를 뭐 4분기에는 조금 뭐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시장이 믿고 이 종목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금융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도 있고 현금 비중도 높은 종목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설사 1%의 마진율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더 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관건은 결국은 재무구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선주에서는 여전히 집중할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자재 쪽에서는 본행재 쪽의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쪽에 민감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으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워낙에 또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러한 좀 흐름들 함께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쪽입니다. 뭐 물론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더 좋다라고 하지만 1% 정도의 마진과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고요. 조선주가 어쨌든 잘 자리를 잡아야 낙수 효과로 기자재도 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행재 관련된 쪽에서 한국카본 얘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BH 볼 텐데요. 기대를 해도 괜찮은 때인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시장 기대를 좀 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도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그래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독특한 게, 다른 기업들은 매출액은 비교적 컨센서스를 맞춰갔지만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는데 네.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 자체가 떨어진 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덜 나왔고 오히려 마진은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뭐 굉장히 조금은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유형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 3분기 실적, 저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실적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밀고 있는 신사업부 쪽의 이익이 전분기 대비 좋아지면서 본업이라고 했을 때는 FP12 쪽은 약간 좀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신사업부가 버텨주면서 이런 실적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본업 회복이 있다면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좀 뭔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두 가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좀 체크해 봤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모두 다 좋지 않게 나왔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신사업 쪽에서 괜찮았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지금 증권가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이익 증가세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OLED 확대 수혜 이러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패드 쪽으로요. 이런 기대 요인들 좀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본업이 뭡니까? 결국은 FP10인데 그냥 FP12가 아니고 디스플레이와 붙어가는 FP10이거든요. 근데 OLED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OLED가 강화되면서 거기에 붙는 FP12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최근에 눈여겨서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 가장 눈여겨볼 리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중국의 넌로컬 브랜드의 월별 출하량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여기서 넌로컬이라고 하면 대부분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BH와 LG노텍을 가장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 꼽고 있는데, 어쨌든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뭔가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도 내년부터 OLED향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장 쪽에서도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장 OLED, 그 다음에 IT 제품 쪽에서 추가적인 OLED 확대는 결국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플레이용 FP12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분기 실적의 특징은 마진율은 버텼는데 매출이 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면
마진율이 더 올라가거나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종목의 위치가 정말 궁금했고 오늘 그 위치를 살펴봤더니 이 정도면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가격을 지금 보면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러면 좀 저평가됐다,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지금 위치가 주가가 단순히 많이 떨어진 것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익이 잘 버텨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증권사 기준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5배, 6배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실적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3분기에는 추정치가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이익 추정치의 변동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사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다음 분기에 조금 더 좋아지고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상정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뭔가 우리가 우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IT 부품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소외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애플의 물량도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늘어날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기대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삼성의 갤럭시 S24가 내년 연초에 나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EPS 한 10배 정도를 추정치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목표가는 최소한 3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타이밍이다 얘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한미약품이 될 텐데 한국의 일라이릴리가 될 수 있을까? 이쪽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질환이나 항암이나 이런 쪽 하다가 비만이라는 또 신사업도 같이 잘하고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2의 전성기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런 임상 성과 이런 게 중요한데 그쪽에서 좋은 또 결과 내고 있죠. 네, 일단 다가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롤론티스와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약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비만 치료제라고 얘기했던 것이 거의 지금 제품화 단계에 와 있다. 특히 GLP-1을 기준으로 해서 효과를 냈던 약들이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워낙 강세를 보였고 국내 시장에선 살펴보니까 한미약품이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단에 있지 않느냐. 물론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투자자들을 아프게 했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실제로 이것이 비만에 효과가 있었고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당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제약사로 보느냐 아니면 신약과 연관돼 있는 신약회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 어느 정도 임상의 끝단계가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GLP-1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비만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도 주목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데 이쪽 시장의 성장성에는 저희가 진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죠. 워낙에 이제 그동안 나왔었던 뭐 위고비나 이러한 약들도 있지만 더 센 게 나오고 더 강력한 게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신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장성 좀 한번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위고비 뭐 삭센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계속 글로벌리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가받지 못한 그런 약도 있습니다만. 이거 어디까지나 뭐 추정치니까 이대로 될까 되지 않을까는 우리가 뭐 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그 경향성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명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비만과 관련돼서는 뭐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많고요.
또 비만을 통해서 그 외 다른 병들이 맞아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비만 관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2025년부터는 이게 쭉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약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가에서 어느 정도 의료 수가를 뭐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보험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한다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분명히 영향력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또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던 북경한미라든지 이런 쪽에 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성장성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기대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올해 이 한미약품이 오른 상승률을 보니까 한 1%밖에 되지 않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네. 다른 사실 비만 치료제 쪽은 이제 뭐 인벤티지레, 펩트론 이런 거 보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데도 주가는 아직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가요? 네, 실제로 근데 유한양행도 뭐 지켜보셨겠지만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재료를 2년, 3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뭔가 눈앞에 보였을 때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펩트론 같은 종목군들은 뭔가 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반면, 과거에 실패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있는, 또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은 이 종목은 저항도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PR 측면도 그렇지만 특히 PB 측면에서도 거의 아래쪽으로 붙어있는 양상이죠. 물론 제약사들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현재 밸류가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인데, 아까 언급드렸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신약회사라고 상정해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고요. 신약회사가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버거워 보이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따라서 지금 PE 측면에서보단 PB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만과 관련된 신약 치료제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저는 PBR 4배 정도가 적정한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한 3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배 정도 수준이라면 목표가를 한 40만 원 정도까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이제 매기가 붙으면 당연히 그 위로 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회사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이 수급으로 이어질 때 아마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정도에서는 저는 4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것의 성공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투자 비중은 명확하게 지키자. 저는 맥스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5% 정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5% 정도의 비중 얘기 주셨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신약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기대감에 수급까지 같이 좀 받쳐줄 때 내년 상반기 이후를 봐서 4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